그 호흡 수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임동맥이 이제 이렇게 그 뭐 되고 소유천이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기운의 변화가 이렇게 이제 임동맥이 이제 척추를 타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도는데 뭐 처음부터 척추를 타고 기운이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그 뒤에 명문이나 신장이 더워지죠. 등이 더워집니다. 등이 더워지면서 등으로 기운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등이 뜨거워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동맥을 따고 쫙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등이 뜨거워지고 신장이 뜨거워지고 등이 뜨거워지고 이런 식으로 기운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운이 몸이 더워지는 거죠. 더워지고 그런 단계가 충분히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순간 척추를 타고 꾸물꾸물 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올라올 때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동맥은 이제 그 불을 데워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뜨겁게 올라오는 거죠. 뜨겁게 쭉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돌고 나중에 이제 인맥이 내려갈 때는, 인맥은 이제 불이 식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심장이 불이 식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인맥이 뚫릴 때는 시원하게 뚫립니다. 시원하게 가슴이 시원하게 내려가고, 그런 이제 차이가 있고, 대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허리띠, 안 설명하겠지만 허리띠 되잖아요, 그죠? 대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이게 돌릴 때는 약간 이제 허리띠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이렇게 기운이 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운이 돌리고, 충맥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서 이제 이렇게 100km 올라오는 그 충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이제 얘기는 이게 뭐 짝대기 같은 게 쭉 선다고. 혈관에서부터 짝대기가 쭉 서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짝대기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쭉 서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뭐 수련을 할 때 나오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가 많이 공통된 경험이 있고, 또 특수한 경험들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에 너무 집중하는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체험이나 기경험 같은 거는 우리가 수련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의 등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경험이나 기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그 산을 올라가는 등산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한 풍경과 같은 거. 풍경과 같은 거. 그럼 등산로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사람, 저 길로 가는 사람이 보여지는 풍경이 다른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다른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뭐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다 각자의 방식으로 수승하강이 이루어지고 이 경락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경험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안 하고도 충분히 경락이 뚫리고 기운이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하다. 자기의 마음. 그런 풍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해강만조가 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이 밖으로 나가는 그 내 마음이 계속 조금씩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나의 마음, 나의 신이 내 하단전에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런 걸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렇게 단학 수련이나 이런 기수련 같은 거를 이제 보면 그런 어떤 체험이나 경험들에 집중해서 하는 이야기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현혹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고 방편이고 하나의 풍경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호흡 수련에 대해서 호흡 수련의 어떤 뭐 의미라고 할까? 이런 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은데, 사실 호흡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도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렇게 보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근육이나 뭐 생리학적으로 설명하고 근육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러면 뭐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제가 뭐 호흡 수련에 대해서 근데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한 방식이 있고 그 방식을 통해서 저는 어쨌든 축기를 하고 운기를 하고 인동맥을 타통하고 소주천에 하는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법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 호흡이라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나 그 원리에 제가 뭐 이렇게 아주 박식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수련 방법이 어쨌든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수련 방식이나 또 제가 수련하면서 느꼈던 그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호흡 수련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주로 이제 임동맥을 타통하는 데 유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집중력이 강하거든요. 앉아서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집중하느냐? 이 집중하는 원리가 심기혈정이다. 내 마음이 기를 움직이고 기가 피를 움직이고 그 피가 내 몸을 만든다.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하단전에 둔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1번은 나의 마음을 하단전에 둔다. 물론 아주 이제 또 다른 경지에 가면 이제 좀 다른 경지가 있지만 처음 출발해서 호흡 수련은 하단전에 내 마음을 두는 거다. 왜냐? 이게 출발이 내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렇게 이 자연에서 수승하강이 일어나는 원리가 뭐예요? 태양이 이 대지에 복사열을 보내니까 대지가 뜨거워지면 거기에 수증기가 증발해서 구름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에서의 태양은 내 머리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 내 마음을 이 하단전에 계속 두면 이 하단전이 더워진다. 원리가. 두 번째는 깊고 고요한 호흡을 하면 된다. 깊고 고요한 호흡이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호흡 수련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하단전에 내 생각을 두고 깊고 고요한 호흡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학책이나 이런 데 봐도 이 이상의 이야기를 해놓은 데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뭐 회음호흡, 명문호흡 아주 기술적으로 아주 테크니컬하게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그게 뭐 어떤 뭐 예전에 어떤 단학책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해낸 거죠. 근데 원래 원칙은 이런 거예요. 하단전에 마음을 두고 깊고 고요한 호흡을 하면 된다. 가수 그 송창식 그 선생님이 예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이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되게 이제 경제적으로 불우해가지고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공사 안에서 이렇게 이제 노동 일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 데도 없으니까 밤에는 그 공사 현장에 잔단 말이에요. 그 추운데 아주 뭐 이불도 제대로 없고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추워서 자는데 어느 날 이렇게 자다가 너무 추운데 숨을 아주 가늘고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몸이 뜨거워지는 거를 이제 본인이 느꼈대요. 본인이 하는 인터뷰에 보면 이제 기사에서 봤는데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단학수련을 스스로 깨우친 거죠. 이 단전호흡을. 지금도 송창식 선생님은 단전호흡을 하고 뭐 기체조 이런 걸 하는 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전생에 이제 그런 걸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등학생이 그거를 이제 뭐 추워가지고 있다가 숨을 갈고 길게 쉬니까 몸이 뜨거워지더라. 이게. 그게 이 고요하고 깊고 고요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 천천히 내쉬고 이게 이제 뭐 그 호흡에 이제 단전 호흡에 우리 그 크게 들이쉬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온몸으로 들이쉬고 실처럼 이렇게 선처럼 이렇게 숨을 내쉬는 그런 방식인 거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거의 이 단전 호흡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여기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그 방법을 이제 기술적으로 보완해내는 거고, 또 부작용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 호흡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면, 태아들을 하는 거 태식이라고 하죠. 태식. 태아가 이제 태어나면 복식호흡을 하죠. 복식호흡을 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이게 배에 힘이 들이고 하니까 이제 흉식호흡을 하죠. 흉식호흡을 하고. 더 나이가 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흉식을 하다가 더 올라오면 이제 목으로 숨을 쉬는 거고. 그거를 뭐 한자 말로는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목숨이라 하죠. 목숨. 그래서 목숨이 끊어진다 할 때 그 목숨이 목숨만 살려달라 할 때 그 목숨이 숨이 계속 위로 올라오는 거죠. 숨이 밑에서 있다가
북쉬고 하다가 아슴하다가 그다음 깔딱깔딱 하다가 이게 목숨이 넘어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호흡 수련은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 목숨까지는 뭐 살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은 흉식 호흡을 하는 거죠. 흉식 호흡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복식 호흡을 하는 거죠. 복식 호흡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호흡 수련이죠. 복식 호흡을 하는 거죠. 복식 호흡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단전이 형성되고 내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기운이 강해지면 이제 이 퇴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도태가 되고 내단이 형성되면 퇴식을 하는 거죠. 퇴식을 해서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기식을 하는 거죠. 기식을 하는 거죠. 기식은 이제 몸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기식은 어떤 상태에서 되느냐 하면 충맥이 뚫리면 기식이래요. 충맥이 뚫리면. 충맥이 뚫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옷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화할 때마다 몸이 숨을 쉬듯이 기가 숨을 쉬듯이 꼭 그렇게 뭐 개구리 같은 게 몸을 이렇게 들었다 그랬다 숨 쉴 때 몸 전체가 이렇게 하듯이 이게 마치 밑에서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걸로 이렇게 바람을 넣듯이 이게 옷이 부풀어졌다 이렇게 되는. 충맥이 뚫리면 기식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다음에 이게 더 나가면 이제 무식을 한다 그러죠. 무식을 한다. 호흡이 없어진다. 근데 무식 단계에 가봤습니까? 송사부님 무식을 경험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숨을 안 쉬나 이게 무식. 저는 이제 이게 무식이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딱 말씀하셨듯이 숨 쉬는 거를 의식을 못 한다 이거죠. 내 숨은 쉬고 있는데 그걸 호흡을 의식을 못 하는 단계가 무식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요. 호흡이 내가 숨을 쉬는 건지 안 쉬는 건지 모르는 그런 단계가 있다. 그게 무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런 단계로 이제 우리 진행이 된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퇴식, 기식, 무식 이거 뭐 이런 것보다 우리는 이제 복식호흡을 하는 거예요. 복식호흡.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 복식호흡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호흡의 원리라서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거를 뭐 아주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 이거죠. 원리들이 이제 뭐냐? 이렇게 이제 그림이 대충 뭘 의미하는지는 알죠, 그죠?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거는 이제 숨을 들이쉬는 흡이라고 하면 이제 숨을 내쉬는 단계. 이때 이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복식호흡이라는 거는 이제 몸 전체로 숨을 쉰다고 생각하면 돼요. 있을 때까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흉곽, 갈비뼈죠, 갈비뼈. 팽창이 된다. 갈비뼈가 팽창이 된다. 이게 이제 이 폐는 근육이 없다고 그래요. 폐는 근육이 없어가지고 지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가 없어요. 폐는 그대로 있는 거죠. 공기가 어떻게 많이 들어가냐? 폐하고 연결된 근육 조직이 이렇게 팽창이 되면 폐와 스스로 같이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늑강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늑강근이라고 해요. 늑강근. 갈비뼈에 붙어있는 근육. 이 근육이 팽창이 되는 거예요. 숨을 쉬면. 그럼 이게 갈비뼈가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이렇게 팽창이 되는 거예요.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복식호흡에서.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횡격막이죠, 그죠? 횡격막.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온다.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제 이게 횡격막이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가 수축인가 이해합니다. 이게 팽창이 이게 이완이라고 해야 되나? 이완 수축 이 수축이라고 해야 돼. 내려오는 거니까.
아무튼 행경막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밑에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거죠. 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근육 이게 골반 기저근, 골반 저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밑으로 이완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거는 호흡 수련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단전호흡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이 행경막과 골반 기저근 이게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늑강근. 그래서 이게 숨을 들이쉴 때 이 숨이 들이쉬어가지고 이게 팽창되는 게 아니라 이게 평창됨으로 해가지고 늑강근이 평창되고 행경막이 내려가고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그죠? 공간이 넓어지면 여기 있는 압력이 내려가잖아요. 그죠? 같은 공간에서 공기의 양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기압이라는 게 높은 곳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이게 평창되니까 기압이 내려가니까 기압 차이에 의해서 밖에 있는 공기가 확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흡의 원리인 거죠. 흡의 원리. 그러면 반대겠죠. 그죠? 그거는 내려오면은 흉곽이 수축이 되고 이완됐던 수축됐던 행경막이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골반 저근이 수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숨이 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게 행경막과 골반 기저근. 이게 행경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수승하강을 일으키는 가장 큰 하나의 어떤 원인이다. 하나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경막이 내려가면서 기운이 올라오면서 기운이 내려간다. 행경막의 상하 운동, 이 운동이 호흡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골반 기저근. 이 골반 기저근이 장기를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남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 골반 기저근이 이 숨을 내쉴 때, 수축을 할 때 또 기운이 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 다음에 헤엄호흡이나 명문호흡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모든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숨을 내쉴 때, 호를 할 때 골반 기저근이 수축이 돼야 돼요. 힘을 줘서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수축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호흡을 할 때든지.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제 박사님께서 이제 호흡을 가르칠 때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해서 이제 항상 그거를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수련단체에서 호흡을 하는 수련단체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골반 기저근, 헤엄 부분을 수축하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 수축할 때. 그래서 뭐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몰랐는데 예전에는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이것이 수축될 때 그 기운의 움직임이 확 돈다라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제가 이 행경막과 골반 기저근의 움직임, 그 움직임이 결국은 이 복식 호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숨을 쉴 때 뭐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이렇게 이게 갈비뼈를 일단 느끼고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이 갈비뼈가 위로, 앞뒤로, 좌우로 넓어지는 걸 느끼면서 행경막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느끼고 골반 기저근이 밑으로 이완되는 거 같이 이완되는 거를 그거를 숨을 쉬면서 동시에 느껴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헤엄호흡이나 명문호흡 같은 나중에 뭐 그런 단전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이 호흡을 계속 많이 해봐야 된다. 그 느낌을 느껴야 돼. 흉곽이 부풀어지고 행경막이 내려가고 골반 기저근이 확장됐다가 수축됐다가 하는 그 부분을 숨을 쉴 때 계속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아주 좀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행경막과 골반 기저근
중요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케겔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도방에서는 이제 그 똥꼬 쪽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고 하죠. 황 선생님 많이 하셨죠 이거? 5,000번 하루에 5,000번.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를 하시는 성도님이 예, 뼈를 걷는데 5천 번을 해보라고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 하나 안 하셨으면 100개가 되는데 하셨으니까 부지런히 해야죠. 그래서 그 5,000번씩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저는 그냥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뱀을 위로 당기니까 한 50분 정도. 근데 이제 전사관님이 하면 뭐 해나온다 그래갖고 네. 그 말씀 듣고 열심히 한 1년 지난 다음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엄호흡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 앉아갖고 네, 앉아서. 이 하면 이게 골반 기절 이쪽 근육이 다 움직입니다. 네, 네. 다 움직이, 몸 다 움직입니다. 네. 저는 이게 회원만 하면 되는데 네. 벤치할 때 이게 같이 움직여가지고 엉덩이 근육이 엄청 아팠는데 계속 하니까 조금은 완화가 있는데 이 자리 계속 뭐 그 자선한 자세로 네. 앉아가지고 네. 골반 기저근만 계속 쪼았다 네. 풀었다 쪼았다 풀었다 하시는. 하면 자주 풀어지니까. 응?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당기 놓으면 제가 저도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당기는 운동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5,000번 하는데 맨 처음에는 하니까 2시간 걸리는데 숙달이 되니까 한 50분 정도. 50분. 그러니까 천벌이 한 10분 정도. 근데 그걸 진짜 50분 동안 하고 계시는 게 참 대단하시네. 박사모님 말씀했잖아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근데 하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그때 우선 갈때 그걸 할 때가 7월 초니까 7월 초였어요. 7, 8, 9, 10. 한 번 정도는 5,000번을 해야지 회원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5,000번씩 지금 한 서너 달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효과를 정확히 못 느끼고 몸에 변화가 왔는데 첫 번째는 아랫배가 상당히 힘이 좋아졌어요. 아랫배 힘이 좋아졌어요. 호흡을 해도 힘이 세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말 호흡을 해보면 이게 뜨거운 기운이 여기 이쪽에 아래 하단 쪽에 뜨거운 기운이 차는 느낌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게 이제 그럼 그렇죠. 이게 이 골반 기저근이 강화되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서 올라오는 거죠. 이게 충맥이 들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이 뭐지 그 엄청 내골 해보면 뜨거운 기운이 쭉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좀 이따 헤어모업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만 저희 이제 도나누리 도방에서는 이 골반 기저근 운동, 일명 똥꼬 쪼기, 헤엄 운동. 정확한 명칭은 뭡니까? 헤엄 운동. 헤엄 운동이에요. 헤엄 운동. 그러니까 이 헤엄 운동을 진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지금은 저는 이제 호흡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저도 뭐 이거를 몇 년 동안 엄청나게 했는데 돌이켜 보면 이 헤엄 이 부분이 상당히 이게 이 골반 기저근과 횡격막을 의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단전호흡을 하기 전에라도 이런 헤엄 운동하고 그리고 이렇게 느껴보는 게 중요한데 호흡할 때 앉아서 100번이든 50번이든 가슴이 부풀어지고 횡격막이 내려가고 이 골반 기저근이 움직임을 느껴야 돼요. 그런 걸 계속 느껴야지 이제 자연스러운 호흡을 할 때도 그게 가능하고 물론 호흡 수련을 할 때는 되게 긴장하면 안 되는 거죠. 몸을 완전 이완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헤엄 운동이나 이런 거를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몸이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꽉 긴장하고 있는 어떤 느낌을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헤엄 운동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때는 횡격막 이런 거 잘 몰랐어요, 사실은.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계속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몸에 힘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항상. 예. 헤엄 호흡을 600번씩 하고 했는데 600번 하면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 몸에 힘을 푸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아 이런 것들 헤엄 운동, 횡격막의 움직임을 느끼는 거, 이거 흉곽이 부러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거, 인지하고 호흡을 하는 게 몸의 긴장을 푸는데 몸을 이완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걸 제가 가려 느끼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